실천 TV홈 닥터 건강 클리닉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철업 베이베, 철업 베이베. 여러분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자, 여러분 매년 1월 1일이 되면 세우는 목표가 있죠. 바로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잘 지키고 계신가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의지를 불태워 보도록 할게요. 유태선 선생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셨네요. 네. 안녕하십니까. 유태선입니다. 네, 선생님.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또 오랜만에 뵀는데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쵸. 개묘년 많이 새해가 지났나요? 네. 밝았습니다. 너무 지났네. 선생님 그래도 지금 한 4, 5개월 정도가 지났는데 네네. 네. 다시 한번 새해 복을 받으셨으리라 네네. 믿습니다. 네. 네. 많이 선생님, 받으셨죠. 네. 근데 오늘의 주제가 또 정말 필요한 비만과 다이어트입니다. 내가 비만인지 아닌지 그걸 알 수 있는 기준이 혹시 있을까요? 뭐 여러 기준이 있지만 이제 주로 신체 체질량 지수를 기준으로 많이 합니다. 이제 체질량 지수는 이제 몸무게를 키의 제곱으로 나눈 것을 의미하는데 네. 이제 대한 비만 학회에서는 이제 23 이상이면은 뭐 과체중, 그리고 25 이상이면은 이제 비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키를 밑에 쓰고 그다음에 위에다가 체중을 쓴 뒤 계산을 하면 그게 또 나오는 거네요. 오. 이렇게 많이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데 네. 우리나라의 비만율 어떨까요? 이제 이거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은 2015년만 해도 남성은 한 39%, 여성은 26% 정도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는 이제 남성은 46%까지 증가를 하고 여성은 한 26%에서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나오고 있죠. 남성분들이 조금 더 그 비만율이 높아지고 있긴 한데 네. 우리가 살찌는 원인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뭐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에스컬레이터나 뭐 리모컨이나 자가용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이런 편의시설로 신체 활동량이 점차 줄어드는데 반해서 먹는 거는 이제 예전보다 훨씬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이제 서구식 생활 습관이라고 하잖아요. 이제 고칼로리식을 이제 많이 섭취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비만의 이런 것들이 주 원인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성보다 남성의 비만이 높은데 아무래도 이제 남성이 여성보다는 이제 술, 담배 등 좋지 않은 생활 습관이 많고 이제 비만에 관련해서 관대한 사회적 인식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운동 등 자가 관리를 아무래도 적게 하는 비율이 여성보다 여성보다 상대적으로 그런 자가 관리 비율이 적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만율이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만은 건강에 혹시 해로울까요? 아니면은 건강상에 별로 문제가 없을까요? 이제 비만은 이제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그리고 퇴행성 관절염의 주 원인이 되고 이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등의 중증 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뭐 그 밖에도 뭐 대장암이나 뭐 유방암, 뭐 췌장암, 뭐 이런 자궁 내막암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비만이 거기까지도 피해를 줄 수가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비만도 병원 치료를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이제 개인의 노력으로 이제 일정 이상 조절이 되지 않은 병적인 비만이나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 등 만성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보기에는 뭐 팔다리가 말랐지만 이 복부만 조금 나오게 되는 게 호리병 할아버지 몸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이렇게 배만 볼록 튀어나온 현대인의 흔한 이 복부 비만도 다이어트가 꼭 필요할까요? 이제 남성인 경우에는 이제 90cm, 여성인 허리둘레가 네. 남성인 경우에는 90cm, 여성인 경우에는 85cm 이상이면은 복부 비만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그 비만인 사람들이 지방이 많고 특히 복부의 내장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들, 그러니까 내장 지방이 많아지면 이제 피하에 쌓이는 그런 지방들보다 빼기도 어렵고 이제 복부 지방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염증 물질이나 호르몬을 분비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만성 질환 같은 것들이 걸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렇게 또 앞서 말씀해주신 더 잘생기는 질환이 어떤 게 또 있었죠? 뭐 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퇴행성 관절염 등 이제 뇌졸중, 심근경색의 원인이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 내막암, 췌장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대부분 이 비만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다가 특정 질환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내 옷을 입었을 때 작다거나 이럴 때 조금 더 심각해지거든요. 의지만으로 변화가 어렵다면 병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정말 큰 힘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인바디나 아니면은 이제 체중과 허리둘레 측정을 주기적으로 해서 모니터링도 하고
또 이제 식욕 억제제를 주축으로 한 경구 및 주사 약물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이어트에 잦은 실패를 하는 분들이나 뭐 식사량이 조절이 안 되다든지 뭐 운동 등 본인 노력으로 충분한 효과를 보지 못했을 때, 근데 비만과 관련돼 있는 질환이 또 있을 때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한의원이나 아니면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이 식욕 억제제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안전할까요? 이제 식욕 억제제는 주로 중추 신경계에 작용해서 이제 도파민과 세로토닌이라고 해서 이제 기분이 좋아지는 물질의 농도를 조절해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데, 이제 항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전문 의약품으로서 의사의 처방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주의점은 일일 투여량과 그리고 일일 투여 횟수, 투여 기간을 잘 지켜야 되고, 이는 어느 정도 어느 약물이나 그렇지만 특히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은 더욱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오남용을 했을 때 이제 정신질환을 겪은 사례와 뭐 폐동맥 고혈압 같은 네. 그런 질환이 악화돼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죠. 또 이제 다른 식욕 억제제와 같이 다른 식욕 억제제와 그리고 특정 항우울제를 복용하신 분들은 이제 복용을 하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작용 기전이 같거나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게 좀 과도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식욕 억제제의 약전을 보면 병행을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약물보다는 제일 좋은 건 사실 운동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이제 생활의 일부로 즐길 수 있는 이런 운동들은 이제 유산소와 근육 운동 등이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산소 같은 경우는 빠르게 걷거나 뭐 자전거, 수영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하루에 30분에서 60분 아니면 이제 20분 간격으로 좀 나눠서 할 수도 있겠고요. 근력 운동은 10회를 반복할 수 있는 정도로 이제 10종목을 한 2세트 정도 주당 2회는 하는 게 좋겠습니다. 뭐 관절이 허락한다면 뭐 스쿼드나 뭐 아령, 기구 등을 사용할 수도 있겠고, 그리고 체중이 줄었어도 이제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의미 있는 운동을 주 2회에 한 번에 60분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선생님도 요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신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일어나십시오. 촬영 중간에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스쿼트 실패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한번 2번 더 했습니다. 하나, 둘. 오케이, 좋습니다, 선생님. 자, 오늘은요, 비만과 건강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요 포인트 다시 한번 새겨볼까요, 선생님? 비만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하기 때문이겠죠? 예, 비만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혈압, 당뇨, 고지혈증, 뭐 지방간, 퇴행성 관절염의 원인이 되고, 뭐 뇌졸중이나 심장 질환의 중증 질환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대장암, 유방암, 그리고 자궁내막암, 췌장암 등의 여러 암의 발생 빈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어떤 원인들이 이 비만을 부추기고 있을까요? 여러 편의시설로 인해서 신체 활동량이 줄어드는 데 비해서 이제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칼로리도 예전보다 높아지고, 그리고 훨씬 그런 음식들의 종류나 이런 것들이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비만의 주 원인으로 보입니다. 병원 진료가 꼭 필요한 사례도 많겠죠? 개인의 노력으로 조절이 되지 않는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병원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정말 귀에 쏙쏙 아주 귀가 번쩍 눈이 번쩍 떠지는 그런 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다이어트를 하면 식단 관리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먹는 것을 줄인다면 선생님 살이 빠지게 될 수 있을까요? 이제 생활하면서 이제 스스로 소비하거나 배출하는 열량이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줄임으로써 체중 감량이 가능합니다. 물론 뭐 안전한 체중 감소 및 지속적인 체중 유지를 위해서는 운동을 동반을 해야 되고, 어느 정도 섭취 칼로리의 제한은 필요하지만 너무 지나친 것은 좋지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하루 섭취 열량을 한 500kcal,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반 정도 되는 것을 줄이는 것만으로 해도 이제 일주일에 0.5kg씩은 줄일 수 있고, 한 달이면은 한 2kg 정도 되죠. 그래서 비교적 안전하고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다이어트에 적은 이 탄수화물이잖아요. 근데 또 한국인은 밥심인데 꼭 굳이 이걸 줄여야 할까요? 이제 소비량 이상의 탄수화물과 당은 포화지방의 형태로 변형되어 몸에 저장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뱃살이 되는 건데 어느 정도 제한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분명 이제 지나치면 포화지방을 늘리게 되면서 이제 문제가 되지만 지방과 단백질과 함께 3대 영양소입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은 두뇌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이제 부족할 시에 뇌의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피로감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 주변에는 이제 운동을 꾸준히 하는 이제 개그맨 뭐 류근지 씨라든지 이렇게 그 몸짱에 약간 조금 대명사로 불리잖아요. 네네네. 그분은 탄수화물은 잘 안 먹는데 네. 닭가슴살만 막 주구장창 먹어요. 그걸 갈아 먹기도 하고 그냥 생으로 먹기도 하고 그냥 몸에 달고 사는데 이런 분들 혹시 괜찮은 건가요? 이제 그런 원푸드 다이어트는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영양 결핍이 있죠. 이제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신체 기능에 필요한 영양소를 보충을 해야 되는데 단일 식품만 섭취할 경우 영양소가 섭취 못할 가능성이 크죠. 이제 닭고기에는 비타민 B 같은 것도 많고 인이나 뭐 단백질들이 많지만 비타민 C라든지 엽산과 같은 다른 중요한 영양소가 좀 부족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지속이 불가능합니다. 이제 정상적인 영양 섭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건강을 좀 해치기도 하고요. 또한 이제 운동을 병행할 경우 체지방을 태우기보다는 단백질을 태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몸은 이 상태를 위험한 상태로 받아들여서 최대한 에너지를 안 쓰고 저장하는 형태로 바뀌는데 이제 체중이 늘어났다가 다시 늘어나는 요요 현상을 겪을 수가 있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는 단백질만 먹게 되면 통풍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렇죠. 것도 있나요? 이제 단백질만 섭취할 경우 이제 대사되는 과정에서 요산이 생산이 되는데 이런 요산의 농도가 혈중 내에 높아지면 결정 형태로 이제 발생을 해서 뭐 관절이나 힘줄, 연골 등의 조직이 집착이 되고 이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렇게 골고루 여러 가지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다이어트겠네요. 네, 골고루 여러 가지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한다면 비만도 만성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명심하시고요. 우리 모두 건강한 다이어트로 만성질환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네. 오늘 시간 어떠셨습니까? 너무 좋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날까요? 네, 다음 주에 또 안녕히 계세요. 계시죠.